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4쪽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생각연기를 보면 자, 우선 제목 그대로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을 때 일렬로 배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자, 생각연기를 보면 자, 모스부호는 점과 선을 적절히 배합하여 문자와 기호를 나타내는 전신부호이다. 예를 들어 점 한 개와 선 두 개를 전부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스부호는 오른쪽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점 한 개와 선 두 개면 선 두 개 점 한 개, 선, 점, 선, 점, 선, 선 해서 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 두 개와 선 두 개를 전부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스부호의 가지수를 구하여 보자. 그러면 점 두 개와 선 두 개이기 때문에 점 두 개 이렇게 그 다음 점, 선 이렇게 그 다음 점, 선, 점, 선, 점, 선, 점, 점, 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는 어떤 걸 말해주고자 하냐 하면 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점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어쨌든 점점 선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점과 선을 배열하는 거는 점, 선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순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점, 선과 선, 점을 순서를 바꿔 배열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순열의 개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 있는 순열해서 총 6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을 어떻게 쉽게 계산을 할까 해서 15쪽을 가기 전에 15쪽은 문자가 좀 많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문자가 좀 적은 예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과 2번과 3번에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종이의 뒷면을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뒷면도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있는 뒷면은 B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 3을 자, 배열해 봅시다. 일렬로 배열하면 1, 2, 3, 2, 1, 3, 1, 3, 2, 그 다음 2, 3, 1, 3, 1, 2, 3, 2, 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6가지는 3 팩토리얼 해서 6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오픈합시다.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자, 1, 2, 3을 뒤집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1, 2, 3을 뒤집으면 순서대로 A, A,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 1, 3을 뒤집읍시다. 2, 1, 3을 뒤집어도 역시 A, A, B가 나오겠죠. 그 다음 1, 3, 2를 뒤집으면 1, 3, 2를 뒤집으면 A, B, A가 나오고 2, 3, 1을 뒤집으면 2, 3, 1을 뒤집으면 A, B, A가 나오겠고 그 다음 3, 1, 2를 뒤집으면 3, 1, 2를 뒤집으면 B, A, A가 나오겠고 그 다음 3, 2, 1을 뒤집으면 3, 2, 1을 뒤집으면 마찬가지로 B, A, A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오픈해서 뒤집었더니 똑같이 6가지가 나왔습니다. 6가지가 나왔는데 요 나온 걸 확인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가 같은 경우가 되고, 두 가지가 같은 경우가 되고, 두 가지가 같은 경우가 됐죠. 그러면 총 같은 경우가 몇 개 나왔습니까? 둘, 둘, 둘 해서 여기에서는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자, A, A, B, 즉 A, A 두 개가 같죠.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순서를 바뀌어도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2팩토리얼이 되겠죠. 2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총 A, A, B를 일렬로 배열해주면은 3팩토리얼인데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개로 보게 되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1에서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자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의 예가 바로 좀 전에 나왔던 그 예를 좀 더 많은 개수로 확인한 겁니다. 두 문자 A, B에 대하여 3개의 A와 2개의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여 보자. 자, 그럼 3개의 A와 2개의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A는 같은 A지만 이렇게 구별, A1, A2, A3로 구별, 그 다음 2개의 B를 B1, B2로 이렇게 구별해 줬습니다. 그러면 총 5개가 되고 5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5팩토리얼을 봤더니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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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즉 여기에 있는 A 3개와 B 2개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놓고 여기에 있는 A 3개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A, A, A 몽땅 다 A, A, A를 그냥 순서만 해놓고 똑같은 A, A, A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AAA가 일렬로 배열하면 3팩토리얼만큼 똑같은 경우, 즉 6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1, B2도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여기에서는 바뀌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B를 B1과 B2로 놨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에는 BB, BB에서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A1과 A2 두 개가 있다면 이게 A1, A2와 그 다음 A2, A1을 같은 경우로 해서 한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를 한 가지로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한 가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팩 곱하기 2팩으로 아까 5팩 했던 것을 나누어 주면 여기에서는 한 가지 취급이 되고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분의 5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 시켜 봅시다. 자, 이것을 일반화 시키게 되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해서 n개 중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점점점 r개씩 있을 때 그런데 총 n개이기 때문에 p개, q개, 점점점 r개를 다 합하면 당연히 몇 개가 나옵니까? n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개라는 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p개, q개, 점점점 r개씩 각각 같기 때문에 p팩, q팩토리얼, 점점점점 r팩토리얼 총 n팩토리얼 즉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를 각각 나열하는 수만큼 곱한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숫자 1, 1, 2, 2,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1이 2개, 2개니까 2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 2가 2개니까 또 2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총 5개여서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밖에도 같고 밖에도 같기 때문에 모두 한 가지로 취급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나눠 줍시다. 총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5번 갑시다. 자, 문제 5번.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봤더니 A가 3개, 그 다음 N이 2개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모든 문자를 나열하기 때문에 A가 3개, N이 2개, 결국에는 총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6팩토리얼이고 A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 B가 1개, N이 2개니까 N 2개를 2팩토리얼 나눠주고 B가 1개니까 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 5, 4, 3, 2, 1 3, 2, 1, 2, 1 에서 3, 2, 1, 3, 2, 1, 2, 2 그래서 60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n이 양 끝에 오도록입니다. n이 양 끝에 오도록이니까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n을 양 끝에 두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n을 양 끝에 둡시다. n 2개를 양 끝에 뒀더니 나머지 B, A, A, A 자, 여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열해주면 자, 총 4개니까 4팩토리얼이고 요거를 A가 3개니까 3팩토리얼 6이 B가 1개니까 1팩토리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n이 양 끝에 왔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n하고 m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개가 n과 이렇게 m이었다면 요거 2개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조심하시고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2개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 만약에 2개가 n과 m 이렇게 2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면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언제 저학년 때 아마 1111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느 때는 1111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고 어느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2가지 방법 다 알고 번갈아 가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어떤 경우는 저런 거 같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나중에 좀 더 문제를 해결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해주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수다. 자,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니까 A에서 B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가로를 A로 두고 세로를 B로 둔다면 만약에 여기에는 이 경로를 가게 되면 가로는 하나, 둘, 셋, 4칸 가야 되죠. 그러니까 A가 4개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하나, 둘이기 때문에 B를 2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 있는 이 경로로 가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A도 4개고 높이도 2칸이니까 B도 2칸을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최단 거리로 가게 되는 경우는 뭐 가로가 먼저 세로가 먼저 할 거 없이 결국 도달하고 나서 살펴보기만 하면 A는 무조건 4개, B는 무조건 2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를 4개, B를 2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 B, B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개수가 같게 되겠죠. 만약에 A, B, B, A 된다면 A, B, B, A 이렇게 해서 B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A 4개와 B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6칸이니까 6팩토리얼을 A 4개와 B 2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경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학년 때 배웠던 1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배운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이라는 얘기는 자, 우선 A점을 출발해서 자, 1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 칸을 갔죠. 그럼 여기가 1이 됩니다. 이 1의 의미는 A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달하는 개수가 한 개란 얘기입니다. 방법의 개수가. 그러면 만약에 1로 가더라도 요 점까지 A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개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로가. 따라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점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의 점은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경로의 수는 1로 가는 경우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1을 더해주면 여기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1과 1을 더해서 세 가지로 쓰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의 의미는 A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오는 총 경우의 수가 세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모두 다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2개 더해주면 3이고 2개 더해주면 6이고 2개 더해주면 4가 되겠고 더해주면 10이 되겠고 더해주면 5가 되겠고 더해주면 15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15의 의미는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도달하는 총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된다 해서 아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에서 나온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편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번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경우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칸 따라서 가로를 A로 둔다면 A가 5개 세로를 한 칸을 B로 둔다면 B가 하나, 둘, 셋, 4칸이 되겠죠. 따라서 B가 4칸. 그래서 A가 5개, B가 4개. 요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9칸이고 A가 5개, B가 4개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돼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 8, 7, 6, 5, 4, 3의 1은 이렇게 약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4, 3, 2, 1이 돼서 6, 2 따라서 18 곱하기 7 126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는 126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자, 우체국을 거치네요.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그 다음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집에서 우체국까지니까 A 2개, B 2개 총 4칸에 2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에서 도서관은 A 3칸, B 2칸이기 때문에 3칸, 2칸이라서 총 5칸이고 A 3개, B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집에서 우체국으로 가서 도서관을 가는데 여기 2개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집에서 우체국으로 가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도서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곱의 법칙을 쓰기 때문에 곱하기로 합니다. 만약에 연결을 시켰을 때 집에서 우체국으로 가거나 또는 우체국에서 도서관을 간다 했으면 합의 법칙 더하기가 되는 거고, 연결시켰을 때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산하게 되면 자 4, 3, 2, 1 하니까 여기는 6가지, 여기는 5, 4, 3, 1에서 계산하면 10가지, 따라서 6 곱하기 10해서 6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단 경로는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유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많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